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9월달에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우리가 또 얼마나 또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까? 그렇죠? 시장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던 그런 형국을 여러분들도 인지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지나온 것들을 잘 복귀해 나가는 것도 투자 실력에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업을 종사하다 보면 그런 것들 다 기억을 못하죠. 저는 그런데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상당히 많이 교란이 됐던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눌렀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면서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주가가 잘 오르지 않은 것들 그리고 조정을 받거나 기간 조정을 가는 것들은 드리블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가면서도 우리가 항상 수익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 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는 좋아요, 구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앞으로 어떻게 또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의견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자체가 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적 자체가 나빴다라고 생각하거나 예상치가 안 좋다라고 했으면 벌써 이 주가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꼬꾸라졌겠죠, 여러분들. 그 점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럼 아마 이런 자리까지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이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라인까지는 또 누르고 들어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막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기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점, 그러니까 지금 180불 라인이겠죠. 저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180불부터 175불 이 정도 사이 구간에서 답이 나오는 전환점이 다시 나오는 구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 발표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앞으로 얼마만큼 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올 거냐 이 부분에 더 많은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 기대가 나와서 우리가 예상치에 부합한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항상 말은 그런데 뭐 그냥 기대감 속에 부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보다 어떻게 성장성이 좀 좋았느냐 이런 것들 보고 시장이 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가 수주 받아놓은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문제가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보는 것들이죠. 일단 D램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 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당연히 HBM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 그리고 수주 잔고가 상당히 높다는 것, 이미 발표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SK 하이닉스는 2026년도 이미 매출을 다 기록적으로 작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조정 시에는 항상 매수의 의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훨씬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확인하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 항상 경험해 왔지 않겠어요. 우리가 9월 달도 여기 보세요. 한번 이 구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떻게 움직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주가가 막 랠리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시절은 좀 지나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지금 정도 매출 이상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E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우상향을 가는 모습, 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 엔비디아의 넥스트, 예를 들면 그 사업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로봇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GPU 관련된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로 로봇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로 알파 요소로다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젠스랑의 노력이 충분히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다만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미국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매크로 지표, 그리고 뭐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레이트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연준이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급이 더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 뭐 해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가겠지만 우리가 공급망이라고 좀 생각해보면 미국의 가장 최대의 공급을 할 수 있는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건 상당히 좋게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같이 한번 즐겨보시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부터 체크해보는 건 당연히 하겠죠. 엔비디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 봐야 되겠고요. SK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또 포트폴리오를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포지션으로 좀 내려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땡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눌리면 눌릴수록 우리가 그동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좋은 또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가이던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올해 30번에 40조를 못 넘겼죠. 이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80조 전후하는 그런 또 영업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가이던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JP모건이라든지 각종 증권사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삼성증권이 아마 가장 목표가가 낮을 거예요. 1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해 놓고 나머지 같은 건 대체적으로 보면 14에서 한 18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설정해 놓은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럼 내년도 4분기 정도까지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년 4분기는 우리가 봐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내년 4분기 정도 지금쯤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바로 넥스트 이어는 어떻게 진행될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달기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도 아마도 여러분들께 보셔야 되는 것들은 내년도 3분기까지 보면서 여러분 주가의 고점을 갖다 우리가 체크업을 하고 가는 것들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0만 원이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거래를 했고요. 넥스치 보는 게 10만 원이었고 보통 9만 원 정도 보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3번 정도 거래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우리가 같이 또 우리가 스윙 거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과정 속에서 뭐 단기적으로 조금 뭐 슈팅이 조금 강하게 나간 부분이 있으나 지지선을 좀 생각해보면 이런 라인이 설정이 돼요. 이 빈 공간은 이미 올라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95,000원 이 라인 정도 수준까지는 좀 기다려주자. 엔비디아하고 모습이 좀 비슷하죠, 여러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약 지금보다 제가 볼 땐 186달러에서 180, 175달러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지금은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부분에 갖다 분명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실적이 상당히 괜찮네. 그 부분이 좀 지속이 되는 것들이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래요? 공장을 당장 증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실질 현상 나타나는 건 당연하겠고 아마 지금 노트북이나 컴퓨터 이런 가격들은 아마 상당히 세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싸지 않을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로봇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 자동차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AI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GPU를 사용하는 것들은 상당히 또 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는 D램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상은 항상 보면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그 속에서 분명히 좋은 또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해가 2026년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목표를 보면 저는 1월부터 4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4월까지는 또 드리블을 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수익 목표를 좀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제가 막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평균 매수 단가 부분은 한 9만 5천 원 정도에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리즈너블하게 맞춘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내려간다 그러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계속해서 드리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갖다가 포트폴리오로 잡아서 비중 높게 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소부장 부분에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교대로 움직여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방업체가 움직이고 소부장은 움직이고 다시 전방이 움직이고 소부장은 좀 조정을 받고 이런 과정 속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실 때요. 전방업체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왜? 비전이 좋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서 항상 또 다른 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삼성의 SDI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방이 좀 많이 좀 잘 나갈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소강 상태가 되고 나면 이제 뭐 약간 서플라이 공급망 차원에서 거기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좋은 또 소부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움직일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선은 안 그랬나요? 조선주도 어떻게 돼요? 대형 조선주가 쫙 주가가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기 너무 비싸라고 하면 조선 기자재 바라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시는 거 잘 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 저런 원리를 또 가지고 있구나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은 HD중공업을 왜 안 하냐? 잠깐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거래 정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조선주 관련된 부분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뭐 종목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게 HD 한국조선해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들고 있는 것들이고요. 단기적으로는 HD중공업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그 휴지기가 있잖아요. 또 거래 정지 기간 또 이 부분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마스화 프로젝트 진행돼서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회사가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오면 비중을 확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중은 충분히 기본 물량은 찾고요. 만약에 40만 원 이하로 들어가는 경우 우리는 항상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비중 확대 진행할 거니까 쫄지는 말자 뭐 이런 표현 드리도록 할게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LS 마린 솔루션 이제 11월 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정부 발주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오거나 여기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들어오게 된 비중 확대할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드리블 가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비중 확대할 이유는 없고요. 이쪽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비중 확대다. 여러분들 이미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으면 이 구간 밑으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는 나머지 건 이제 올라가 주는 거죠. 정상적인 파형으로 만약에 파동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 근처 어디에서 파동이 발생이 돼야 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또 기술적 분석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조금 뭐 마이너스라고 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언제나 안 그랬어요. 자, 그러려니 하셔야 되고요. HVM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빌빌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4분기 실적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포인트만 나올 땐 턴어라운드 하는 포인트가 딱 나올 땐 장대 양봉일 겁니다. 자, 어제 같은 거는 장대 양봉 터지는 사유를 갖다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제 장대 양봉 터진 사유는 바로 누리호 발사 이런 것들 때문에 장대 양봉이 좀 터졌는데 저 정도 장대 양봉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아니고요. 장대 양봉 그럼 적어도 7%, 8%뭐 이런 수준의 장대 양봉이 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것이 처음 터질 때가 여러분들 포인트가 됩니다. 그때 비중도 확대하면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겁니다. 예,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자리는 잡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예, 21일평은 터치를 했어요 드디어. 예, 그 부분 21일평 터치하고 다시 눌려주는 것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부터는 이제 12월 달 가는 구정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기간 조정을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통상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분기, 내년 1분기 들어가면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데, 보통 보면 제 기억에는 한 1월에서 2월 사이 이 정도에서 가장 또 피크점이 나오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종목 같은 그때 거래하고 또 1년 동안은 거래 안 할 거거든요.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계절적인 또 성수기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구간에 상승한 부분은 조금 저는 퀘스천 마크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이때 많이 있던 게 애플 뭐 이런 거, 뭐 BH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또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상승을 했는데, 뭐 그러려니 해야죠. 뭐 우리가 이때 뭐 이거 안 했어도 뭐 다른 것 때문에 수익을 안 냈나요? 이번엔 어쨌든 계절적으로 오는 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들 시즌이 오니까 그거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권익 대략 뷰티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실적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YY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성장하죠. 그래서 자큐보가 잘 진행되고 있고 경쟁력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쭉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잖아요. 올라온 거에 반 토해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주가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기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영업이익이나 뭐 내용들이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뭡니까?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라고. 그죠?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 대비 영업이익 생각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을 진행하는데 돈이 들지 않아요. 자기가 영업이익 내는 걸로 충분히 어떻게 돼요? 수익 내가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가는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이쪽 관련된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받으면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올 때 우리 욕심 많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자, 14,450원 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저는 60일 이평 아래쪽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터진 자리가 여기거든. 12,500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래저래 눌려 들어오면 우리가 좀 이때는 비중 확대하는 것들이고 여기서 위로 쳐주면 그냥 10% 들고 뭐 스몰캡이니까 그냥 그렇게 즐겨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보면 만 원짜리, 12,000원짜리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스몰캡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막 움직임이 팍팍 움직이잖아요. 그 부분을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태에 나와 있는 것들 뭐 무상증자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놀려오는 과정도 좀 있기는 하지만 무상증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충분히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남아있는 모멘텀, 솔직히 올해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IMA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대치가 리레이팅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뭐 자기 자본의 100% 정도만 더 업사이드를 올려서 운용자산을 늘려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회사는 영업이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IMA 계좌는 보통 확정 수익률이라고 해야겠죠. 5에서 8% 정도를 갖다가 원금 보장을 해주면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된 회사가 한국금융지주 하고요. 미래에셋증권이니까요. 미래에셋증권이 좀 거래하기가 좋겠죠. 상법 개정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고 자사주 소각 이슈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쫄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매물대까지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아래쪽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비중 확대 진행할 거예요.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상품 개정 문제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의 증가, PQ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수수료 부분에서 수익 증가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립을 잘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단기적으로 4분기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만 보고 우리가 거래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나면 우리가 드리블을 해야 될지 버려야 될지 교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LIG 넥스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쿼터에 이제 실적이 좀 잡힐 거다. 지금 대통령께서 또 UAE 또 중동, 이집트 이쪽 진행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덕분에 아침에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가 오늘은 자체가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5만 2,266원, 여기다 평단을 맞춰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 라인이면 별로 긴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전 한 6개월, 7개월, 오래 들어온 부분이겠죠. 상승을 한 이후에, 레벨업을 한 이후에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전체의 50% 이상은 저 윗구간에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충분히 가격 경쟁력 있는 곳에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사의 목표가는 저는 55만 원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는 과정에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회전율을 갖다 좀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을 빨리 또 테이크하는 쪽으로 준비해 보고 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2026년도 이제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올해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다. 3쿼터에 나온 수주 잔고는 결국은 2026년도에 뭐야 수익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탐이 좀 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있어서 이쪽이 날지 저쪽이 날지 빨리 이걸 수익을 내고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화학 같은 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턴어라운드 기조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도 오늘 빠지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이것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조금 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222등표 하방에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나오는 회사고 YO에 대비해서 실적 좋고 그러면 때가 되면 시장에서도 야 이거 뭐 할 게 이건 좋네라고 하면 또 매수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20일 이평을 갖다 위로 찔러주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은 뭐냐면 언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 타임을 기다려주는 것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때 매크로가 안 좋으면 화학주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주가가 조금 눌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내려갈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나. 매물이 나올 때까지 다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렇게 항상 체크를 해주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도 경쟁력 있는 주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MRO 이런 부분,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엔진은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발주가 더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턴할 텐데, 그래서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쫙 매수가 들어오고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그 포인트가 잡힐 때 비중 확대 딱 때리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지선 라인은 바로 이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왔다. 그래서 4만 원 정도 여기 언처리 구간에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공방 진행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금살금 들어오는 거 말고요. 세게 들어올 때 같이 참전 추가로 비중 확대하면서 진행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예를 들면 단타 쳐가지고 말이면 수익 내고 이러는 거 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엮일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자, 퀄리터스 반도체는 CX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어요. 장이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돌아갈 내용들이 있어요. CX의 소캠 그리고 패키지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 다시 이슈가 되면 한 바퀴 다시 도는 거예요. 원래 시장이 대꾸박꾸를 계속 쳐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바이오 많이 올랐잖아요. 바이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거기 또 차익물 나오고 또 내오겠지. 만약에 반도체가 또 안 좋게 나와. 그러면 여기밖에 없네. 그래서 바이오 쪽도 밀어도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들이 시장이지 별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증권가나 이런 쪽에서 바람머리를 좀 더 하는 것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12월 한 8일까지는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눌려있는 것들은 위로 좀 끌어올려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리블 가시죠. 원래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릴 때도 여기까지는 봤잖아. 그쵸. 원래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거래 한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실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래 그럼 쭉 치고 올라가고 그런 맛에 하는 거지요. 그죠? 않겠습니까? 이것도 스몰캡이니까 비중 많이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BHI인데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수주장고 깔아가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AI 버블 이쪽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이번에 중동 가면서부터는 원전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또 바람이 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제 출발했으니까 내일쯤, 모레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하반기 주 후반 쪽에 가면 한번 모멘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오늘도 매수세가 살짝 또 깔려 들어오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냄새도 참 잘 맡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평단 조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후에 수급하는 걸 확실히 체크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드리블해서 가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안 해주면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돼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드실 거야. 그렇죠? 그것이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가지고 있는, 저희 채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충분히 다 드립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가 조성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해 나가면 계속 순환 매매는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순환이 잘 안 돌아간다 생각하면 강제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